부모는 오롯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저도 못 내놔요. 부모가 막 나서서 열심히 하잖아요. 애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부모의 무관심이 이 아이에게는 독립성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할 만한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가족들은 너무 바빠요. 가족이 만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대학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30분은 고사하고 3분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접점은 낮아요. 기대치는 높아요. 그 사이의 간극은 갈등이나 오해나 심지어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가족이지만 혐오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바빠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해요. 윗세대는 20세기 인간들이고요. 아랫세대는 21세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성장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고 매체도 워낙에 다양하고 가족들이 다 뭉쳐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같이 그렇게 생활하게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어쩔 수는 없어요. 21세기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화라고 하는 건 먼저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게 맞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를테면 부모는 오롯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저도 못 내놔요. 부모만큼은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자기를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휴먼이구나.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를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모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저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 패턴 자체가 부모 신화에서 비롯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몇 가지 문장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엄마도 힘든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엄마가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상담자로 쓰면서 자기의 취약함,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문제를 좀 고백도 하고 그 다음 그들에게 요청도 하고 그 아이들도 그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 그래요. 아니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지도 않지만 부모마다 다 역량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막 나서서 열심히 하잖아요. 애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잘 돼야 엄마 아버지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이 아이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저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요. 간섭하지 않고 놔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모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의 부모의 방임이 이 아이에게는 독립성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고 동시에 내 스스로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할 만한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빈둥지 증후군이 심한 분들은 대개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던 분들이에요. 자식이 내 인생의 100%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께 말씀드려요. 지금 이만큼 사랑한 거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이는 사회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냥 내 아이는 자신이 그냥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역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이들 떠난 자리에 이제 새로운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인생 공사를.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50 넘어서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막공나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이 4가지 하거든요. 근처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라고 말씀드려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도서관에 가서 하셔도 되고 서점에 가셔도 보셔도 되고 무조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 책 좋겠다 싶으면 갖다가 아무거나 전 잡학다식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읽을 때마다 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립다고 해서 다 그립다 말할 수 없거든요.
어렸을 때도 애들 많이 기다려줬잖아요. 성인기가 되어서는 내 감정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나이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가, 저는 쇼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short, 짧은 타임이 아니고 그야말로 쇼타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 가족들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와중에 나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쇼타임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는 나만의 새로운 인생 쇼를 좀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공제회가 새로운 쇼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장이 쇼를 위한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